여러분, 몽상서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소품 추첨이 끝나고 프로그램 제작진은 물고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각 게스트에게 이근씩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짠돌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마침내 한 번은 후하게 베푼 것이죠. 다른 5명은 재빨리 제작진으로부터 각자 이근의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옌자오자오와 진원셰는 합쳐서 4근이나 얻어 매우 기뻐하며 일부러 제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자랑했습니다. 옌샤오, 낚시하러 안 가다니 정말 아쉽네. 이제 우리처럼 신선하고 맛있는 물고기를 못 먹겠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할 말을 잃었고 심지어 옌자오자오의 팬들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또 왜 사람을 놀려요? 저는 무심하게 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난 아직 말린 생선이 잔뜩 있는데 생선 먹는 게 뭐가 어렵다고. 옌자오자오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고 즉시 안색이 굳어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크게 외쳤습니다. 싫어, 차차, 점심 먹으러 가자. 말하면서 저는 도자기 항아리를 덮고 있던 바나나 잎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옌자오자오는 표정 관리를 잊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안에 있는 닭고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구운 닭이잖아. 어쩐지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시러와 다른 2사람도 즉시 달려왔습니다. 사실 시러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시청자들 모두 이 닭고기에 창밍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종일관 창밍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왜 옌샤오는 우리 치오빠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세상에, 쇼 좀 그만해. 안 먹일 것도 아니잖아. 웃겨 죽겠네. 예전엔 너희들이 옌샤오 꺼지라고 했잖아? 이제 진짜 꺼지니까 싫어하네. 옌샤오랑 치오빠가 같은 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 우승했을 텐데. 제발 그만해. 예전에 너희들 자기 오빠가 옌샤오랑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잖아. 창밍치의 팬들은 이 순간 즉시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도 창피해 죽겠으니까. 구운 닭이 어디서 났어? 저는 그를 째려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잡았지. 어디서 났겠어. 3사람 빨리 먹어. 아직 따뜻할 때. 여기 구운마도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덜 느끼할 거야. 시로는 재빨리 닭 다리 하나를 찢어 란차에게 주었고 창밍치는 닭 가슴살과 날개 부분을 먹었습니다. 매너 있는 점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죠. 이 닭고기는 맛없이 먹어도 전혀 느끼하지 않은데 그런 재수없는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 시러는 우물거리며 말했고 입은 기름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혐오스럽게 그를 쳐다보고 장갑 한 켤레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따가 일할 때 이거 껴.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두더지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산 장갑이 시로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옌자오자오가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너도 먹고 싶어? 미안한데 닭이 1마리뿐이라 우리 넷이 먹기에도 부족해. 옌자오자오의 얼굴이 변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 손에 들린 이근의 물고기는 이제 웃음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러는 자기 몫을 다 먹고 말을 좀 더 먹고 물을 마신 후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돌아서서 2 손을 심장에 얹고 방금 전 옌자오자오의 과장된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며 말했습니다. 옌샤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구운 닭은커녕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의 교활하면서도 짜증나는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어깨를 한 대 쳤습니다. 저리 가.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지며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란차는 원래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생선 먹자. 차차가 제안했습니다. 시로는 즉시 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생선 안 먹어.
분명히 전복 먹기로 했잖아. 저는 아침에 새로 엮은 대나무 바구니를 두드리며 미소로 동의했습니다. 맞아, 오늘 밤에는 전복 먹을 거야. 이따가 내가 바다에 잠수해서 전복 따올 건데 다들 갈래? 완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큰 전복이야?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큰 전복은 보통 수심 10m 정도 내려가야 해. 잠수 장비 없이는 못 내려가. 수영은 잘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 잠수 장비가 있는 게 좋아. 실원은 즉시 말했습니다. 전복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먹을 수만 있으면 되지. 난 까다롭지 않아. 저편에서는 옌자오자오가 씩씩거리며 진원셴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원셴이 그것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해? 스스로 망신만 당했네.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깨물고 주머니에서 교환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쓸래요. 교환카드는 자신의 팀과 다른 어떤 팀의 계정 잔액을 맞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팀은 500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옌자오자오도 카드를 그렇게 쓰는 것이 좀 비열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극도로 화가 나 있었고 화풀이를 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옌샤오 계정에는 아직 800원 넘게 남아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그녀랑 바꾸자. 1팀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란차와 창밍치에게 미움을 사기 그들의 팬들이 쫓아와 욕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진원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 생각했으면 됐어.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이때 이미 미쳐서 바꾸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옌자오자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손을 들어 장숭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오빠, 저 소품카드 쓸래요. 장숭은 즉시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자오자오, 소품을 사용하고 싶어? 네, 어떤 소품을 쓰고 싶어? 장숭의 귀에 쾅 하는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옌샤오랑 바꾸겠다고? 확실해? 확실해요. 장숭의 표정이 즉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몇 번을 더 물어본 후에야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교환 카드를 사용하여 이 팀과 옌샤오의 계정 잔액을 공식적으로 교환합니다. 모두 주목해주세요. 옌자오자오는 즉시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도발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 계정부터 확인하지도 않은 건가? 하하, 웃겨 죽겠네. 왜 나한테 이런 장면을 보게 하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응원하고 있는 거지? 밥 먹다가 웃겨서 엄마 얼굴에 밥풀 다 튀겼어. 지금 엄마한테 쫓기는 중이야. 보상해줘.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은 하하로 도배되었고 웃겨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켜서 현재 잔액이 500원인 것을 보고 무심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웃음이 나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장갑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해? 시로는 그제야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러 갔을 때 제가 룰렛을 돌려 물건을 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 뭘 샀는데? 창밍치도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옷, 양말, 장갑, 돈 다 썼어. 란차는 즉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다 썼대. 다 썼어. 하하. 옌자오자오는 우리가 왜 웃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이때 장숭이 친절하게 그녀에게 계정 잔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시계를 보았고 잔액은 0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세게 비비고 다시 봐도 여전히 0이었습니다. 장오빠,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0이에요? 장숭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방금 옌샤오가 물건을 샀잖아. 몰랐어? 그녀의 계정은 지금 0원이야. 옌자오자오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정신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소품을 다 쓰고 나니 그녀는 심지어 500원을 손해본 셈이었습니다. 옌자 오자오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에 거의 울 뻔했습니다. 차라리 아까 란차와 창민치에게 미움을 살 위험을 감수하고 1팀과 바꿀 걸 그랬습니다. 장승은 무고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주 신중하게 3번이나 물어봤잖아. 네가 확실하다고 해서 바꿔준 건데 안 그랬으면 옌샤오의 장갑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했어? 옌자오자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고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앞에서 거의 표정 관리를 못할 뻔했습니다. 심지어 진원셴의 안색도 극도로 보기 흉했습니다. 내가 너무 얄밉게 굴었나? 자오자오, 이리 와서 저녁 준비하자. 진원셴이 불렀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억울하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원셴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옅게 웃었습니다. 이 무인도에서의 날들을 편안하게 즐겨 얻고 잃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 다른 사람이 어떻든 우리 먼저 우리 삶이나 잘 챙기자. 옌자오자오는 마음속으로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겠어? 그녀는 멀리 있는 제 모습을 힐끗 보고는 즉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즐기지 못할 것도 없지. 저는 그것을 보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500원 선물해줘서 고마워. 별로 필요는 없었지만 조롱하는 말투가 역력했고 옌자오자오의 얼굴은 솥바닥처럼 까매졌습니다. 란차는 자신이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샤오 너 사람 화나게 만들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고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녀한테 소품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랑 계정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는 거야? 나도 아직 화 안 났는데. 그 후 저는 란차와 함께 지난번에 새우 통발을 놓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양말을 벗고 재킷까지 벗은 후 해안가에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넌 여기 위에서 기다려. 내가 아래서 뭐 좀 죽고 바로 올라올게. 란차는 얌전하게 동의하고 해안가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몸을 뻗어 뛰어내렸고 자세는 마치 인어처럼 부드럽게 푸른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나 지났는데 숨 쉬러 안 올라와도 돼? 옌샤오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4분이 지나자 란차도 다소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저는 수면 아래에서 떠올라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전복 한 무더기를 해안으로 던지며 란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구멍 9개짜리 전복이야. 얕은 물에서만 찾아서 더 큰 건 못 주었지만 이 정도 크기도 나쁘지 않아. 차차, 나 칼 좀 줘. 칼은 왜? 저 아래에 장군글이 잔뜩 붙어 있는데 칼을 써야 뗄 수 있어. 란차는 제게 칼을 건네며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러고는 다시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세상에, 그 미소가 내 마음에 밝혔어. 인어공주가 여기 있네. 옌샤오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녀가 재킷을 벗으니 허리가 얼마나 가는지를 알게 됐어. 한 줌 허리라는 말은 그녀를 위한 말이었구나. 너희들은 허리만 보네. 그렇게 몇 번을 오르내리며 숨을 고른 후에야 저는 해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나무 바구니 하나로는 부족해서 해안가에 작은 더미를 쌓아두었습니다. 얕은 물의 구멍 9개짜리 전복은 대부분 크지 않았고 개당7, 8cm 정도로 크기는 작았지만 살이 매우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복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란차는 전혀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오자 란차는 즉시 제게 재킷을 건넸습니다. 젖은 건 그냥 둬.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저녁에 불에 말리면 돼. 이때 제 옷은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네티즌들은 눈 호강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미인이란 어떤 것인지, 피부는 희고 다리는 긴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의 댓글은 온통 감탄사뿐이었습니다. 란차는 작고 사랑스러운 타입으로 키가 16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 긴 다리를 부러워했고, 특히 완벽한 허리 엉덩이 비율과 섹시한 몸매를 부러워했습니다. 샤오샤오, 어떻게 이런 몸매를 만들었어? 이거 완전 모래시계 허리잖아. 가볍게 휘어진 허리 라인은 제 몸매를 더욱 유연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거야. 너무 가는 허리에 집착하지 마. 건강한 게 중요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맹목적으로 가는 허리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아. 우리는 전복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숨기지 않고 모두의 앞에서 편안하게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옌자 오자오의 얼굴은 즉시 보기 흉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았고 질투심이 눈에서 거의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진원씨는 제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 시선은 뜨겁고 저속했습니다. 제 젖은 몸매는 그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떠돌게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뭐라 해도 내 몸매와 얼굴은 여전히 주목할 만해. 만약 내가 그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그가 자원 몇 개를 내놓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 란차는 그 더러운 시선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즉시 저와 자리를 바꾸어 그의 시야를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너 빨리 텐트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내가 불 피워서 옷 말려줄게.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차차. 멀리서 시로와 창민치가 힘을 합쳐 큰 대나무 묶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전복 바구니를 보자마자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다 두 사람이 주운 거야? 란차는 두 손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전부 샤오샤오가 잠수해서 주운 거야. 나는 손도 안 댔어. 창민치는 잠시 놀랐고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또다시 그를 놀라게 한 것이겠죠. 이제 그는 제가 첫날 했던 말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솔직히 이 사실을 깨닫자 그의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옷은 모두 헐렁해서 원래의 날씬한 몸매를 즉시 가려주었습니다. 이때 창민치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옌샤오, 예전에 너한테 무례했던 거 미안해. 앞으로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그는 쉽다가 아닌 할 수 있을까?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우리가 친구라고 멋대로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안이자 신중함이었습니다. 그가 저에 대해 아는 바로는 저는 아마 그의 팬들에게 욕을 먹고 겁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고 동작은 매우 빨랐다가 즉시 거두었습니다. 물론이지. 창민치는 제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정말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누가 옌샤오같이 오빠한테 안 달라붙으면 라이브로 똥 먹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하하하 이제 약속 지킬 때가 됐네. 나 그 사람 이름 똑똑히 기억해. 내가 태그해줄게. 비양심유저.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전체가 그 사람을 태그했지만 그는 침묵하며 죽은 척 했습니다. 시로와 창민치가 하루 종일 힘들게 대나무를 벤 것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착취하고 싶지 않아서 란차를 데리고 방금 주워온 전복과 장군구를 손질하러 갔습니다. 조금 남겨서 말려두자. 우리 다 못 먹어. 살을 발라내서 말려두면 비상식량이 될 거야. 란차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아직 많이 남았잖아. 전복을 다 손질하고 옌자 오자오와 진원셴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저는 무심코 한마디 물었습니다. 두 사람도 같이 와서 먹을래요? 옌자 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난 안 먹어. 그녀가 가지 않으니 진원셴도 당연히 그녀를 버려두고 동의할 수 없었고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심코 물어본 것뿐이라 그들이 오든 말든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복은 당연히 찌거나 살짝 데쳐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야생 생강을 좀 캤었는데 지금 마침 쓸 수 있었습니다. 야생 생강을 잘게 썰어 간장에 넣고 생강을 조금 더하면 충분히 맛있는 풍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한참을 보다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방 채널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배달 음식 시키기로 했어. 특히 실원은 사람을 약 올리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얗고 먹음직스러운 전복 조각을 들고 일부러 카메라 앞에서 몇 번 흔든 후 매우 의기양양하게 입에 넣고 맛있게 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얄미운 시청자. 예전에는 왜 제가 저렇게 뻔뻔한지 몰랐지? 실화의 팬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이런 이름에 열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도 우리 음식에 유혹되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 중에는 감독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시즌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번 시즌 게스트들은 야생 생존에 대한 자각이 하나도 없는 거지? 감독은 분명 저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이건 먹방 프로그램이 아니야. 저녁 식사일이 내놔. 나 배고파. 장숭이 한마디 대답하고 고개를 돌려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가져온 음식은 야생 채소 빵이었습니다. 감독은 즐겁게 먹고 있는 우리 4명을 보고 다시 자신의 야생 채소 빵과 밍밍한 생선국을 보고는 즉시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왜 야생 채소 빵이야? 난 이거 안 먹어. 장숭이 가리켰습니다. 생선국도 있잖아요. 감독님, 다른 건 없어요? 장숭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후방 지원팀 말로는 며칠 동안 섬에 보급선이 오지 않아서 지금 다시 연락하기도 꽤 번거롭대요. 우리 인원도 많아서 좀 아껴야 하니까. 그래서 현지 재료로 야생 채소 빵을 만든 거예요. 사실 옌자오자오와 진원셴에 비하면 우리가 야생 채소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감독은 손에 든 야생 채소 빵을 보고 다시 제 옆에 있는 전복 더미를 힐끗 보고는 갑자기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생선국 몇 모금을 마시고 야생 채소 빵을 씹으며 밖으로 나갔다가 뜻밖에도 제가 스태프들에게 전복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제가 자신에게 전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와 장숭을 지나쳐 고개를 돌려 바로 가버렸습니다. 장숭, 너무 억울해. 분명히 감독 때문에 연루된 건데. 그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도 전복을 매우 먹고 싶었습니다. 그는 감독, 옌샤오 정말 착하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욕까지 했었는데 이제 죄를 갚아야지. 스태프들이 저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감독의 얼굴은 무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편에서는 옌자오자오가 불만스럽게 이를 갈았습니다. 제가 망신을 준 후에 그녀 앞에 놓인 생선국은 이제 정말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비린내 외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빨개져서 진원셴을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냥 대학년 카드 쓸까요? 진원셴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맛없는 생선국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왜 쟤네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장 오빠, 저희 소품 카드 쓸래요. 장숭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소품 카드가 2장뿐인데 오늘 다 쓸 생각이야? 그녀는 이 식사가 제가 방금 먹은 것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숭이 복잡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꼭 쓰고 싶어? 옌자오자오. 알았어. 이 팀이 대학년 카드 한 장을 사용합니다. 큰 캠프로 들어가서 특별한 식사를 즐겨주세요.
모두가 프로그램이 준비한 대학년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옌자오자오와 진원시엔 두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스태프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자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낭만적이고 따뜻해졌습니다. 와, 이거 양식 먹는 건가? 너무 기대된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옌자오자오의 운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실용적인 소품 카드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모두가 기다리던 음식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스태프의 손에 들린 쟁반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시선은 쟁반을 내려놓는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음식 쟁반이 식탁에 내려지고 그 위에 음식을 똑똑히 보자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즉시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순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갓 지은 야생 채소밥입니다. 두 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국 한 그릇도 있는데 이건 생선국입니다. 아주 신선하니 두 분 대학년을 즐기세요. 옌자오자오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준비한 대학년이라고요? 장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이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준 전복을 더 먹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먹을 전복이 없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모든 음식 접시를 땅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가져왔어. 이게 뭐야? 돼지먹이냐고? 장숭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야생채소 밥이야. 안에는 갓 딴 야생채소랑 표고버섯도 들어있어. 모두 같은 종류의 밥을 먹는데 어떻게 돼지먹이라고 할 수 있어? 자오자오. 나랑 감독님도 먹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옌자오자오는 그 말을 뱉자마자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때 진원셴이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오늘 자오자오가 좀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 컸어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이 밥 정말 맛있네요. 저희 대신 프로그램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그는 옌자오자오를 끌어다 앉혔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불만을 억누르고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오빠, 죄송해요. 오빠를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장승은 몇 시즌 동안 MC를 맡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사소한 일로 그녀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두 사람 천천히 먹어. 밖으로 나간 후 장숭은 즉시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옌자오자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녀의 매니저는 아마 사람을 이곳에 보낸 걸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감독은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차피 자본이 밀어주려는 사람도 걔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 신인이 의식도 조금 없으니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오늘 밤에 비가 올 수도 있으니 모두에게 주의하라고 알려줘. 장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밤 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란차는 저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텐트는 충분히 커서 4명이 자도 문제 없어. 오늘 밤 다들 텐트에서 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나무집 안에 텐트를 치고 아래에 마른 풀과 바나나 잎을 좀 깔면 돼. 원래 텐트 안에는 매트가 있어서 누워 자도 허리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가운데에는 제 낡은 드레스로 커튼을 만들어 양쪽에 2명씩 그렇게 임시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 매우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천둥 소리가 쾅 하고 울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겁에 질려 잠에서 깼습니다. 비록 진원셴이 숙소를 보강하고 위에 많은 바나나 잎을 덮었지만 여전히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오자오 왜 그래? 진원셴도 잠에서 깼습니다. 옌자오자오는 흐느꼈습니다.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좀 무서워요. 진원씨는 즉시 그녀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인이 품에 안기자 그는 즉시 마음이 동하여 욕정이 솟구쳤습니다. 그의 손이 마구 움직이기 시작하자 옌자오자오는 놀라서 비명을 막으려 입을 막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쉿! 넌 신인이라 자원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챙겨줄게. 그의 말을 듣고 어둠 속에서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함과 굴욕감이 가득했지만 저항하던 손은 서서히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옌자오자오가 해변에서 손을 세게 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그녀의 목에 있는 붉은 자국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진원쉔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우아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 내면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갓 데뷔했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매니저에게 강요당해 몇 번 술자리에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공국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조종당하고 있었고 진짜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더러운 거래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역겹습니다. 옌자오자오, 아침부터 무슨 손을 씻어? 씻을수록 더 더러워지는데. 지금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직 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옌자오자오는 즉시 입을 열어 욕을 했습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원래 너한테 신경 안 쓰는데 이건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그램이잖아. 흔적 들키지 않게 조심해. 저는 손을 뻗어 제 목을 가리키며 가볍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즉시 겁에 질려 목을 가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더 말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로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나른한 모습으로 길게 기지개를 켜고 제게 아침 식사로 뭘 먹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침 라이브 스트리밍이 막 켜졌고 아침부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모두가 왜 제가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야, 우리 아침 뭐 먹어? 모두가 즉시 즐겁게 웃었습니다. 내가 숲에 가서 마 좀 캐올게. 오늘 너랑 창민치는 계속해서 대나무 베어. 문제 없지? 제가 말했습니다. 시로는 즉시 손을 비비며 흥분했습니다. 배만 부르면 문제 없어. 결국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몇 걸음 떼자마자 란차가 즉시 달려 나왔습니다. 샤오샤오,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마 알아보는 법 배우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대나무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가자. 내가 옆에 있으니 창민치는 란차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는 우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는 그도 재빨리 준비 운동을 시작하고 대나무를 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란차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숲에는 고목이 빽빽하고 덩굴이 각 나무를 감싸고 있어 햇빛을 가렸습니다. 이곳에는 항상 위험과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공존했습니다. 위험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느낌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약초를 캐면서 란차와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에게 지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로는 마와 칡뿌리를 좀 캤습니다. 이것들은 배부르고 보관하기도 쉬웠습니다. 다 캐고 나서 저와 란차는 캠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을 다닐 때는 반드시 길을 표시해야 해.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 란차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갑자기 란차의 이마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만져보고는 끈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혐오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다가 뜻밖에도 달콤한 향기를 맡고 즉시 눈이 빛났습니다. 꿀인가? 란차는 멍해졌습니다. 꿀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맛보았고 단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진짜 꿀이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고 즉시 거대한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꿀 방울들이 그 위에 매달려 있었고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란차를 뒤로 끌어당기고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위치를 다시 보니 과연 작은 꿀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샤오샤오, 벌집이야. 꿀이 엄청 많아. 저는 응 하고 한마디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벌집을 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벌에 쏘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차차온 정말 좋다. 란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바로 따자.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우리는 담을 용기가 없어. 그렇게 따면 낭비야. 일단 돌아가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딸 방법을 생각하자. 란차는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즉시 제 말을 따랐습니다. 뭐야. 봤으면 바로 따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기회를 잃잖아. 왜 꼭 옌샤오 말을 따라야 해? 제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잖아. 제발 기본적인 상식 좀 챙겨. 저건 벌이야. 쏘이면 아프다고. 란차는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방금 거대한 벌집을 발견했는데 안에 꿀이 엄청 많아. 그녀는 마음이 단순해서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고 방금 한 말은 즉시 옌자오자오에게 들렸습니다. 창민치가 궁금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벌집이 얼마나 큰데? 란차는 두 팔을 벌려 대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엄청 커. 어마어마하게 커.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숙여 말을 구울 불을 피웠습니다. 다들 와서 아침부터 먹고 그 다음에 꿀 딸 방법을 생각하자. 실화가 다가와서 마만 있는 것을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왜 고기가 하나도 없어? 저는 짜증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타령이야. 야생 채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 어제 전복 많이 남았잖아. 실원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흙 가마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 내가 말린 전복으로 만들었어. 실원은 아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둬도 상하지 않았을 텐데 왜 신선할 때 바로 안 먹었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안에 태풍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식을 좀 비축해두는 게 좋아. 대나무집 다 짓고 나면 튼튼하게 보강해야 해. 실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태풍이라고? 그는 아무런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차피 이쪽 일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 그는 그냥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옌자오자오가 진원셴을 끌어당겨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꿀 따러 가요. 제가 행동하기 전에. 진원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옌자오자오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생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위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험을 감수해야죠. 진원셰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준비할게. 그도 확신은 없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란차는 그 두 사람이 숲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즉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두 사람 어디 가요? 옌자오자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꿀 따러 가요. 딸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란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뻔뻔하네. 그건 분명히 자기가 먼저 발견한 건데 그녀가 막 쫓아가려 할 때 제가 붙잡았습니다. 숲속의 것들은 원래 주인이 없어. 누가 따면 그 사람 거지. 그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따게도. 이치는 그렇지만
분명히 란차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났고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특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옌자 오자오와 진원셴이 정말로 꿀을 따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옌자 오자오는 꿀로 가득 찬 벌집을 안고 기쁘게 란차 앞으로 달려와 자랑했습니다. 진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한 번에 바로 땄어요. 그 벌들도 그렇게 무섭지 않네요. 말을 마친 그녀는 일부러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봤습니다. 란차는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옌샤오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예전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게 그녀의 진짜 실력이지. 정말 실망이야. 란차가 먼저 발견한 걸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네. 란차는 화가 나서 구운마도 먹지 못하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샤오샤오, 우리 꿀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벌집이 그렇게 큰데 옌자 오자오가 딴 건 10분의 1도 안 돼. 뭘 화를 내? 전부 내 거야. 란차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바로 땄으면 그 10분의 1도 우리 거였을 텐데. 그녀는 방금 전 옌자오자오의 표정이 매우 싫었습니다.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부풀어 오른 그녀의 뺨을 손으로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말벌은 독이 있어. 제 말투는 어떻게 들어도 그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옌자오자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진 선생님, 아까 벌의 얼굴을 쏘였는데 아프고 가렵고 붓기까지 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란차는 서둘러 쳐다봤고 과연 옌자오자오의 한쪽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도 거의 한 줄로 눌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샤오샤오, 내 말이 맞았어. 저는 즉시 두 손을 들어 관계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나는 걔를 암시한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아까는 옌자오자오가 말벌에 쏘였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란차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거렸고 문득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서둘러 올라가는 입꼬리를 눌렀습니다. 나 안 웃었어. 저는 진지하게 호응했습니다. 응, 너 안 웃었잖아. 누가 방금 우리 샤오샤오 무능하다고 했어. 빨리 나와서 맞아. 다들 꿀 따는 게 쉬운 줄 아나 봐. 입만 살아서 뭘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란차의 팬들이 저를 원망했지만 이 순간 즉시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샤오샤오를 원망해서 뭐 하겠어? 구운 말을 다 먹고 나서야 저는 꿀을 따라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오샤오, 이건 뭐야? 약초. 이게 약초인 건 아는데 뭐에 쓰는 거야? 란차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불을 피워 연기를 내면 말벌을 쫓을 수 있어. 걔네가 연기에 취했을 때 꿀을 따는 거야. 저는 큰 약초 묶음 몇 개를 만들고 전부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싫어. 네가 올라가서 꿀 따. 나 못해. 그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말을 마친 저는 그가 반항할 틈도 없이 재빨리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장갑을 던져주고 발목까지 단단히 감쌌습니다. 창민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같이 할게. 좀 더 빠를 거야. 저는 약초 묶음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이거 맡아줘요. 그 후 저는 장숭을 찾아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양동이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에 50원씩 빌리면 안 될까요? 장숭은 기쁘게 제게 양동이를 건넸습니다. 돈 낼 필요 없어. 이따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꿀 한 근 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양동이 2개를 들고 떠났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저는 무심코 그녀에게 약초 2줄기를 던져주었습니다. 벌침 다 빼고 독을 깨끗이 짜낸 다음에 이거 찧어서 붙이면 금방 나을 거야. 말벌은 독성이 강하지 않고 옌자오자오도 많이 쏘이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점에서 저를 매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전에 옌자오자오에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지만 일이 생겼을 때는 기꺼이 원한을 잊고 상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볼 수 있었다면 분명 웃었을 겁니다. 관대하긴 뭐가 관대해. 사실 나는 옌자오자오를 마음에 둔 적도 없는데. 가자. 출발. 저는 손을 흔들고 시청자들을 이끌고 아까 그 벌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로는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거대한 벌집을 보고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다고? 어쩐지 아까 옌자오자오가 땅굴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정도 크기야. 하자. 차차. 너는 아래에서 통 들고 받아. 우리 둘이 올라갈게. 칼 2자루 있으니까 나랑 시로 하나씩. 창밍치는 약초 연기를 피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창밍치는 제가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올라가지 마. 나랑 시러가 올라가면 돼. 시러도 약간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나보다 훨씬 꽁꽁 싸맸어. 저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 여기 나무들은 꽤 컸고 줄기에는 튼튼한 덩굴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러는 같은 나무에 올라갔고 창밍치는 옆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눈빛을 한번 교환하자. 그는 약초에 불을 붙여 벌집의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약간 망설였지만 뜻밖에도 제가 고른 약초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벌떼는 즉시 머리 없는 파리처럼 벌집에서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기회를 틈타 저는 즉시 칼을 움직여 재빨리 벌집 한 조각을 잘라냈습니다. 차차 바다. 란차는 통을 높이 들었고 저는 정확하게 그 안으로 던졌습니다. 시러도 지지 않고 꿀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땄고 마침내 2통 가득 벌집을 채우고 나서야 내려왔습니다. 시러는 뻐근한 팔을 주무르며 통 가득한 성과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샤오샤오, 내 약초 정말 대단하다. 나 벌 한 마리도 안 쏘였어. 나도 안 쏘였어. 창밍치를 쳐다보니 그의 손은 이미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벌에 쏘였어요? 창밍치는 응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손등에만 쏘였어. 괜찮아. 저는 일깨워 주었습니다. 먼저 벌침이랑 독을 다 짜내요. 이따가 돌아가서 약 찌어 붙여줄게요.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단 꿀부터 가져가자. 우리 모두는 이 천연 꿀을 빨리 맛보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4명은 함께 꿀 2통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방금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 순간 모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망신을 당한 후 몇몇 사람들도 똑똑해져서 제 일에 관해서는 모두 침묵을 지키고 함부로 댓글을 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꿀 2통을 가져오자 옌자오자오의 얼굴은 솥바닥처럼 까매졌습니다. 저와 란차의 얼굴이 여전히 깨끗하고 상처 하나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손에 든 작은 꿀 조각을 보고는 갑자기 매우 거슬렸습니다. 제 꿀 2통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약속대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꿀 한 근을 주었습니다. 장승은 즉시 달려와 우리에게 꿀을 파는지 물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한 근에 100원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4명은 잠시 상의한 끝에 5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통 하나를 샀습니다. 총 5.5근의 꿀을 팔아 550원을 벌었고 4명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큰 벌집 한 조각을 잘라 각자 한 조각씩 맛보았습니다. 꿀은 매우 달았고 질릴 정도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4명은 모두 매우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자신이 직접 구한 것들은 항상 특별히 더 맛있었습니다. 한 조각을 먹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너무 달았기 때문입니다.
란차도 감히 더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몸매를 유지해야 했고 오늘 밤 매니저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전화해서 한바탕 잔소리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이제 어떡하지? 없을 때는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도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이 꿀은 금방 상하지 않아. 이때 프로그램 제작진이 또다시 일을 벌여 버섯닭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내놓았습니다. 6명의 게스트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따오면 프로그램이 한 근에 50원에 구매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란차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며칠 동안 음식 보급을 못 받아서 스태프들이 다 컵라면만 먹고 있대. 이번에는 우리 손을 빌려서 식량을 비축하려는 것 같아. 싫어가 혀를 찼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 남 좋은 일 시키는 건 싫어. 저는 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점심 걱정해야 하잖아. 전복 아직 많이 남았잖아? 란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반짝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우리 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혹시 또 뭔가 예상치 못한 걸 찾을 수도 있잖아? 요즘 며칠 동안 음식이 너무 별로였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랍스터와 전복을 먹는 것을 본 네티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들은 제가 정말 한 대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민치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네가 음식이 별로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며칠 동안 뭘 먹은 거야? 저는 헤헤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서야 제 말이 정말 원망을 사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가 고기랑 생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서 입맛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래. 제가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저를 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샤오샤오 때리기 모금 운동 시작합니다. 참여할 사람? 나 500원 기부. 나 1000원. 옌자오자오는 원래 임무를 하기 싫었지만 임무를 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진원셴을 끌고 임무를 받으러 갔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들어간 후 그녀는 진원셴과 함께 버섯 종류를 구별하려고 애썼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따서 프로그램 제작진이 알아서 분류하게 하면 되니까요. 가는 길에 그들은 뜻밖에도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옆에 있는 덩굴을 제때 잡았습니다. 진원셰는 한참 동안 구덩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야생풀을 좀 뽑아 구덩이 입구 위에 덮었습니다. 주위는 원래 풀로 가득했는데 그가 그렇게 덮어놓으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이곳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옌자오자오는 방금 자신이 거의 떨어질 뻔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덮어놔요? 진원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먹잇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덮어두면 만약 누가 실수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깊은 구덩이는 아무나 혼자서 올라올 수 없잖아요. 진원셰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누가 운 나쁘게 떨어지면 그냥 자기 운이 나쁘다고 탓할 수밖에. 옌자오자오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원셴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 구덩이는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정말로 짐승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안한 느낌은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도 느꼈습니다. 왜 진원셴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저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만약 누가 떨어져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지난번에 분명히 샤오샤오가 구덩이에 거의 빠질 뻔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이 실수로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풀을 다 치웠잖아. 그런데 지금 진원씨는 일부러 그 구덩이를 덮고 옌샤오가 만든 표시까지 없애버렸어. 이 사람 인성이 어때? 이제 똑똑히 알겠네. 이때 저와 란차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섯을 꽤 많이 땄습니다.
제가 어떤 버섯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따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설명해 주었고 옌자오자오처럼 마구잡이로 따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여전히 제가 훨씬 보기 좋다고 느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란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기에 큰 구덩이가 있었어. 지난번에 꽝 잡은 곳도 바로 여기였고 떠날 때 표시까지 해뒀는데 근데 지금은 표시가 안 보여. 내가 잘못 기억했나봐. 란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 너가 잘못 기억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발을 헛디뎌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제때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제대로 서고 나서야 저는 몸을 숙여 풀을 치웠습니다. 과연 익숙한 그 구덩이가 즉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야. 바로 여기야. 누군가 일부러 구덩이를 덮고 내가 만든 표시까지 없앴어. 창밍치와 시로는 다른 방향에 있었고 그들은 이곳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란차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고 발목도 살짝 삐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해?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의 팬들은 즉시 분노하여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원신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바로 이쪽으로 와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가 한 짓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 오빠는 그냥 짐승 잡으려고 한 것뿐이야. 누가 부주의하게 밟을 줄 알았겠어. 이 말이 나오자마자 란차의 팬들은 더욱 맹렬하게 욕을 했습니다. 란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창밍치와 시로는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헐떡이며 분명히 매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둘이 괜찮은 것을 보고 시로는 즉시 땅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두 사람 갑자기 소리 지르지 좀 마. 우리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네. 란차는 발목을 주무르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큰 구덩이가 있는데 누가 덮어놨는지 모르겠어. 나 거의 떨어질 뻔했어. 창밍치는 얼굴이 굳어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안 왔어. 진원셴이랑 옌자오자오 말고는 다른 사람도 없을 거야. 목적이 짐승 잡는 건지 사람 해치는 건지는 아마 그들 마음속에만 명확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해서 말해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난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구덩이 주위의 풀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부주의하게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 치우고 나서 저는 문득 땅바닥에 다른 작은 구멍들이 나타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나타났고 얼핏 보면 동물이 판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문득 토끼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다가 재빨리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눈은 즉시 빛났고 마음은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토끼 굴이다. 빨리 너희들 가서 대나무 바구니 다 가져와. 오늘 꿀벌 쫓을 때 썼던 약초 남은 것도 가져와. 시로는 아직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는 왜? 창밍치는 이미 그를 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쓸 거 뭐 있어? 샤오샤오가 가져오라고 했으면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제 흥분된 표정을 보고 창밍치는 제가 분명히 뭔가 멋진 것을 발견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대나무 바구니를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쓸 수 있는 바구니는 전부 가져와 서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오샤오 다 가져왔어. 저는 토끼 굴들을 세어보고 대나무 바구니로 몇 개의 구멍을 막은 후 창밍치와 시로에게 각자 하나씩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를 지키고 나머지 구멍들은 모두 막았습니다. 준비됐어? 나 불 피울게.
시로는 약간 걱정스러웠습니다. 샤오샤오, 안에 정말 토끼 있어? 있어. 방금 봤어. 저는 약초를 태워 굴 안으로 연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로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 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네. 이 굴에서 연기가 들어가자마자 즉시 다른 굴들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집중했고 관찰하면서 발밑에 대나무 바구니를 꽉 잡았습니다. 말하지 말고 잘 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토끼귀 한 쌍이 굴 입구에서 삐져나온 것을 발견하고 즉시 번개처럼 행동하여 귀를 꽉 잡고 큰 토끼 한 마리를 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재빨리 덩굴로 다리를 묶어 한쪽으로 던져 란차가 지키게 했습니다. 한 마리 해결. 거의 제가 막 끝냈을 때 창민치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한 번에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제 방법을 따라 토끼 다리를 묶어 한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굴을 지켰습니다. 시로는 옆에서 조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불공평해. 왜 내 쪽에는 한 마리도 안 나와? 말이 끝나자마자 토끼 한 마리가 굴에서 튀어나와 그의 품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쁘게 움직인 끝에 우리는 총 8마리의 토끼를 잡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몇 마리는 도망쳤고 나머지는 작은 토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직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좀 더 크도록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란차는 이 통통한 야생 토끼 더미를 보고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들의 부드러운 귀를 만졌습니다. 이 토끼들 정말 귀엽다. 그녀의 팬들은 즉시 긴장했고 속으로 그녀가 토끼가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뜻밖에도 란차의 다음 말은 우리 이거 어떻게 먹을까? 구워 먹을까? 꿀 좀 더 바르면 분명히 맛있을 거야. 란차의 팬은 정말 악마다. 저는 듣고 나서 이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굽자. 오늘 점심은 토끼구이로 하자. 란차의 발목은 이미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딴 버섯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고 천천히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임무하는 거 잊었네. 시로는 대나무 바구니 안에 토끼 몇 마리를 두드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임무 따위를 하겠어? 하루 종일 버섯 따봤자 이 토끼 한 끼만도 못해. 란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매우 찬성했습니다. 감독은 모두가 버섯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거의 피를 토할 뻔했습니다. 거의 정오가 다 되어서 우리는 야생 토끼들을 힘들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시로와 창민치만 짐꾼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길을 열었고 자세는 마치 승전하고 돌아온 여장군 같았습니다. 집결지에 막 도착했을 때 옌자오자오는 제가 돌아왔는데 딴 버섯이 보이지 않자 즉시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옌샤오, 우리 버섯 팔근이나 바꿨는데 너는 얼마나 땄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따온 버섯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빨간 버섯은 독버섯이야. 먹고 나서 염라대왕 만나기 싫으면 당장 버리는 게 좋아. 장숭의 안색이 즉시 변하고 재빨리 색깔이 화려한 버섯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책망하는 눈빛으로 옌자오자오와 진원셴을 쳐다봤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어색하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어떤 게 독이 있는지 몰라요. 전문가도 아닌데. 다행히 장숭은 여전히 진행자의 직업윤리를 지켰고 그녀를 나무라지 않고 제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다른 독 있는 건 없어? 저는 그녀를 힐끗 보고 다가가서 고르고 골라한 무더기를 더 버렸습니다. 다시 무게를 잰 후 버섯은 딱 3근만 남았습니다. 남은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해.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장숭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그것을 보고 더욱 불복했고 화가 나서 저를 날카롭게 째려봤습니다. 이 표정을 그녀의 매니저가 봤다면 분명히 또다시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을 겁니다. 너 말 돌리지 마. 결국 너 얼마나 땄어? 장숭도 궁금해하며 따라 물었습니다.
맞아, 옌샤오. 여러분 버섯은 어딨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안 땄어요.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프로그램 제작진한테는 안 팔 거예요. 장승은 즉시 멍해졌습니다. 남겨서 먹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버섯은 모든 제작진의 저녁 식사였는데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장숭은 즉시 권유하는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옌샤오, 우리한테 버섯 팔아줘. 돈이 있어야 다른 물자도 더 살 수 있잖아.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있던 감독은 당장이라도 화면 속으로 들어가 그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가 곧 한 방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야생 토끼 몇 마리 잡아서 점심은 해결됐어요. 그러고는 다시 아쉬운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게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물자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네요. 우리는 그냥 토끼고기나 먹어야겠어요. 장숭은 정말 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토끼가 저렇게 많은데 너희들 어떻게 잡았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표정을 보면은 누구나 제가 곧 일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음으로 할 말은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죽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덕분이지. 저는 매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이 그 구덩이를 덮어서 란차가 거의 빠질 뻔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주위에 토끼굴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더더욱 이렇게 많은 야생 토끼를 잡지 못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진실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보라색으로 변했고 손가락 끝은 손바닥을 거의 뚫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그들도 지나간 곳이었는데 토끼굴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원망스럽게 진원셴을 쳐다봤습니다. 진원셴은 그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제게 설명했습니다. 옌샤오, 내가 그 구덩이를 덮은 건 짐승 잡으려고 한 거야. 완차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두 사람 다 고의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쵸? 고의라는 두 글자를 저는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진원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즉시 굳어졌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우리가 토끼를 한 마리씩 꺼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눈이 빨개지며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더치진 선생님이 놓은 거라면 그럼 이 토끼들도 우리한테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원셰는 즉시 눈을 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들어 그녀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말 좀 안 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귀를 후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직 두 사람이랑 계산도 안 했는데 감히 나한테 토끼 나눠달라고 해? 너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매우 통쾌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옌자오자오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그 안에 물을 다 빼내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진원셰는 즉시 옌자오자오의 손을 끌어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자오자오, 그만 말해. 이 토끼들은 우리가 힘을 보태지 않았는데 어떻게 몫이 있겠어? 옌자오자오는 그때서야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창밍치가 먼저 토끼 2마리를 들고 해변에 가서 손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창밍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죠. 칼 다루는 솜씨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오빠가 먼저 가서 깨끗하게 손질해와요. 나는 양념 준비할게요. 싫어. 너는 불 피워. 토끼를 맛있게 구우려면 먼저 양념을 잘 재워야 해. 저는 캐온 것들 중에서 야생 생강 몇 개를 골라 얇게 썰고 야생 파를 좀 더 따서 소금과 간장을 더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맛은 충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민치는 깨끗하게 손질된 토끼 2마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정말 빨리 했네요. 창민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돼지 잡는 일을 해서 아버지 도살하는 걸 자주 도왔어요. 많이 하다 보니 손에 익었죠. 저는 그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돼지 잡는 칼을 잡았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정말 어려웠지만 이것은 그의 팬들은 모두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창민치는 18살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고 유명해진 후에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을 때부터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도축업자였고 순수한 농민 출신으로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념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양념을 꼼꼼하게 문질러 토끼 고기 각 부위에 골고루 스며들게 했습니다. 창민치는 정말 섬세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못 참았고 손을 쉬자마자 다시 도끼를 들고 대나무를 더 베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로는 이때 막 불을 다 피웠고 저는 발로 그를 가볍게 찼습니다. 가서 흙 좀 파와. 오늘 오후에 나 기와 계속 구워야 해. 원래는 게으르게 누워 쉬려고 했지만 제 말을 듣고 시로는 마지못해 일어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일하러 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로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베라고 하면 대나무를 베러 가고 흙 파라고 하면 즉시 삽을 들고 흙을 파러 갔습니다. 네티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막 시작했을 때 거만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던 거만한 도련님의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같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가 옌자오자오와 같은 팀이었을 때와 비교해도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러가 흙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이 흙은 안 돼. 지난번에 내가 팠던 그곳에 가야 해. 저는 그에게 어떤 종류의 흙이 도자기를 굽는 데 적합한지 알아보는 방법을 인내심을 갖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로는 얌전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 후 다시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흙을 파러 갔습니다. 이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불쾌했습니다. 시로가 그녀와 같은 팀이었을 때 그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따르니 그는 마치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진원셴에게 말했습니다. 진 선생님, 저 네 사람은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뒤처질 거예요. 진원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고는 갑자기 손을 들어 마이크를 껐습니다. 옌자오자오도 그것을 보고 즉시 마이크를 껐습니다. 진원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록 네 사람이지만 실제 기둥은 옌샤오야. 옌샤오 없으면 저 세 사람은 사실 우리보다 나을 게 없어. 마음속으로 진원셴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같은 팀이 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처음 추첨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 저의 인도를 받아 날아오를 사람은 분명히 그였을 겁니다. 프로그램 내내 편안하고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옌샤오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옌자오자오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진원셴이 의미심장하게 그녀를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옌자오자오는 메스꺼움을 억누르려 애쓰며 부끄러운 척 했습니다.
진 선생님, 저 아직 처음인데 이 무인도에서 잃고 싶지 않아요. 진원쉔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건 섬을 나간 후에 생각하자.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기에 마이크까지 꺼야 했는지. 마이크가 다시 켜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쪽에서는 이미 토끼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잘 재워진 토끼를 석쇠에 올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고 고기 냄새가 향긋하게 퍼졌습니다. 시로는 침을 삼키며 감탄했고 침이 거의 흘러나올 뻔했습니다. 그 같은 도련님이 언젠가 토끼구이를 보며 침을 흘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란차는 한쪽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날아갈까봐 두려운 듯이 토끼구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도 모두 침을 줄줄 흘렸습니다. 황도낙권의 일일 먹방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름 떨어지는 것 좀 봐. 분명히 맛있어서 좋을 거야. 갑자기 내 손에 든 밥이 하나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저는 불을 조절하면서 손에 든 토끼를 골고루 돌려 고기가 고르게 익도록 했습니다. 고기가 다 익었을 때 저는 껍질에 꿀을 한 겹 더 바르고 계속 구웠습니다. 겉껍질은 노릇노릇하고 윤기가 흘렀고 향기는 더욱 코를 찔렀습니다. 란차가 배고파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작은 토끼고기 한 조각을 잘라 그녀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습니다. 조금 맛봐. 란차는 즉시 입에 넣고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후, 뜨거워, 뜨거워. 입으로는 뜨겁다고 하면서도 그녀는 절대 뱉지 않았습니다. 시러가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란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웃으며 재빨리 나눠주었습니다. 다 익었어. 각자 반마리씩 먹자. 저는 토끼 몇 마리를 내려놓고 바나나 잎 위에 놓고 과도로 고기를 골고루 나눴습니다. 토끼 2마리는 각자 반마리씩 먹기에 딱 맞았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러는 고기를 작게 찢을 생각도 없이 그냥 통째로 들고 뜯어 먹었고 얼굴 전체가 기름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극도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이미지 좀 챙길 수 없어? 시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씹으면서 오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며칠 동안 신선처럼 잘 살았지만 우리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거나 먹었어. 겨우 고기 한 조각 입에 넣었는데 지금 헤일이 와도 절대 안 놔. 이미지가 뭐 어때서 먹을 수도 없는데. 먹는 도중에 옌자오자오가 갑자기 와서 버섯 조금과 토끼 고기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수확한 버섯을 전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주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이 토끼 2마리는 꽤 컸고 란차는 1, 3 정도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란차의 의견을 물어보고 토끼 반 마리를 옌자오자오에게 주고 그녀가 가져온 버섯과 바꿨습니다. 가져가. 이번에는 옌자오자오의 태도가 꽤 좋았습니다. 토끼 고기를 받고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재빨리 버섯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러는 옌자오자오가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봤고 눈에는 분명히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러가 토끼 고기를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반마리로 부족해? 부족해. 얼마를 줘도 부족해. 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할 말을 잃었고 한숨을 쉬며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좀 더 힘내서 대나무집 다 짓고 저녁에는 토끼버섯 전골 먹자. 란차는 듣자마자 즉시 침을 삼켰습니다. 분명히 매우 맛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릇들 씻을게. 다들 잠시 쉬어. 집 짓는 일은 그녀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러와 창밍치는 잠시 쉬고 서로를 쳐다보더니 즉시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더 베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기와 몇 장을 더 만들고 흙 가마에 넣어 구웠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의 장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프로그램 본부에서 며칠 동안 음식을 보내지 못해서 너한테 토끼 몇 마리 사가고 싶어. 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총 8마리를 잡았고 2마리를 먹었으니 6마리가 남았습니다. 팔지 못할 건 없지만 가격은 장숭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감독님이랑 상의했는데 토끼 한 마리에 500권이야. 어때?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몇 마리 사시게요? 5마리. 저는 바로 아직 끈을 풀지 않은 토끼 5마리를 골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꿀통을 힐끗 보고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쪽에 깨끗한 병 있어요? 빈 생수병은 아주 많아. 스태프들이 마시고 다 모아뒀어. 이 섬에서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서 프로그램 끝나면 다 육지로 가져가서 처리해야 해.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가 꿀 2병 더 보내드릴게요. 장숭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 시켜서 병 가져다 줄게. 말을 마친 그는 기쁘게 토끼 5마리를 안고 떠났습니다. 시러가 막 돌아왔을 때 토끼 5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즉시 기운이 빠지고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팔았어? 그냥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매일 토끼고기 먹으면 안 질려? 5마리 팔아도 6마리 남았어. 네가 실컷 먹기에는 충분해. 옆에서 진원셴과 옌자오자오는 반 마리도 부족했는데 옌샤오는 이미 계속 토끼고기를 먹으면 질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얄미워. 누가 와서 그녀를 좀 처리해줘. 저는 계정 잔액을 쳐다봤습니다. 토끼 판돈 2,500원이 이미 입금되었습니다. 꿀 판돈처럼 우리 4명이 똑같이 나누자. 시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아도 그는 아마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1등 하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란차와 창밍치가 서로를 쳐다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토끼 잡는 일의 주력은 샤오샤오였어.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야. 나는 샤오샤오에게 1,500원을 주는 것을 제안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 시로와 창밍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모두가 동의하자 저는 재빨리 각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숭은 사람을 시켜 빈 물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모든 병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통 잠시만 빌릴게요. 이따가 돌려드릴게요. 빈 병들을 가져온 스태프는 모두 통에 담아왔습니다. 란차가 궁금해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너 병 그렇게 많이 가져와서 뭐하게? 꿀 담으려고. 이렇게 두면 금방 상해. 말을 마친 저는 적당히 따뜻한 물을 가져와 물병 하나하나를 차례로 담가 씻었습니다. 병이 변형되지 않도록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소독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하는 셈 쳤습니다. 그 후 하나하나의 병을 쌓아 바싹 말렸습니다. 물병을 다 처리하고 나서 저는 끓는 물을 끓여 통을 한번 헹궈 살균하고 그것도 밖으로 가져가 말렸습니다. 바싹 말린 후 저는 흰 천 조각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이 천 조각은 당연히 제 드레스에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이 천은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꿀만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다음 병에 담으면 되었습니다. 란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둘은 모든 꿀을 깨끗하게 걸러냈습니다. 이때 병들도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꿀을 병 하나하나에 부었고 제 앞에 가지런히 놓인 노란 꿀병들을 보았습니다. 총 12병이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에 2병을 주기로 했고 10병이 남았습니다. 이건 너무 달아서 자주 먹을 수 없으니 3병만 남겨두면 충분했습니다. 보통 너희들 웨이보에서 추첨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아? 팬들한테 이 꿀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제가 란차에게 물었습니다. 란차는 약간 놀랐습니다. 나한테 다 주려고? 그래도 괜찮아? 시로는 분명히 신경 안 쓸 거야. 너 창민치한테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어차피 나는 필요 없고 팬도 별로 없어. 란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샤오샤오, 너 며칠 동안 휴대폰 안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봤어. 봐서 뭐하게?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휴대폰 한번 봐. 내 팬 많이 늘었어.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예계를 떠나 은퇴할 생각인데 팬이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 볼 거야. 온통 욕설 뿐일 텐데. 나는 정말 내가 읽고 나서 참지 못하고 그들이랑 싸울까봐 무서워. 란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예전에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샤오샤오, 그녀가 무심코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눈빛으로 나를 봐? 란차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 라이브 스트리밍은 특별히 조용했습니다. 보아하니 저는 제가 이미 유명해졌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더더욱 제가 얼마나 많이 핫 검색어에 올랐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히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현재 팬들 중에는 예전에 저를 심하게 욕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미워했다고 해서 안티에서 팬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팬이 생겼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안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쟤 또 불쌍한 척하네. 그래, 진짜 공부 잘한다고 치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해했다고 쳐. 하지만 5개국어 할 줄 안다는 건 뭐야? 영어 시험에서 80점밖에 못 받은 사람이 이제 5개국어를 한다고?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절대 이미지 세탁 못해. 심주한테 빌붙고 이미지 무너지고 제3자 역할까지 하나하나 다 억울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인터넷은 원래 기억력이 있잖아. 지금은 제가 팬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의 일을 어떻게 쉽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자마자 이 무인도로 끌려와서 입을 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시로와 창민치가 대나무를 가져왔을 때 저는 모두에게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가서 물자를 더 사올 것인지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계정에는 아직 돈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란차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가야지. 우리 같이 가서 보자. 시로와 창민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우리 뜻에 따랐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옌자오자오와 진원셰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란차는 제게 무엇을 뽑고 싶은지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수복 세트가 있으면 좋겠어. 장숭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수복은 있긴 한데 누가 운 좋게 뽑느냐에 달려있지. 시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식용유 좀 뽑으면 좋겠다. 섬에 온 지 오래돼서 뱃속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다행히 오늘 점심에 토끼구이 먹었네. 그리고 란차는 자신은 요리도 하고 볶음도 할 수 있는 다기능 냄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자리를 양보하며 이상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너희들 돈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돌려. 저는 그녀를 힐끗 보고 대답하지 않고 바로 룰렛을 돌리러 갔습니다. 결국 저는 전골 양념, 버섯, 해산물, 매운맛 콤보를 뽑았습니다. 3팩에 100원이었습니다. 또한 라오 탄산 차이면을 추가로 샀습니다. 한 상자에 50원이었고 저는 총 8상자를 샀습니다. 그렇게 500원을 쓰고 저는 더 이상 돌리지 않았습니다.
란차는 룰렛과 매우 인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생강, 마늘 같은 양념이 딸린 닭이는 냄비를 뽑았습니다. 시로는 간식으로 가득 찬 큰 선물 꾸러미 2개를 뽑았습니다. 꽤 비쌌지만 그는 기쁘게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옌자 오자오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제가 가장 원했던 바로 그 잠수복 세트를 뽑았습니다. 잠수복 한 세트 가격은 500원이었고 구매 후 그녀의 계정은 공식적으로 0이 되었습니다. 진원셰는 옆에서 분명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수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잠수복을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옌자 오자오의 행동이 너무 빨라서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돈은 그녀에 의해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옌자 오자오는 당연히 충동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 사고 나서 그녀는 서둘러 제게 달려왔습니다. 샤오샤오, 이 잠수복 원해? 내가 800원에 팔게. 네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 알아서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사온 거야. 네가 정말 원하면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분명히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그녀는 마치 제가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관대한 척했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고 눈에는 의미심장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필요 없어. 어쨌든 좋은 뜻은 고맙게 받을게. 옌자 오자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즉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금 네가 잠수복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잠수복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직접 뽑은 물건만 원해. 뽑지 못했다는 건 나와 잠수복이 아직 인연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그냥 다음을 기다려야지. 그녀의 잠수복은 그냥 네가 갖고 써. 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옌자 오자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수할 줄 몰랐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600원은 어때? 이게 최저가야. 저는 여전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옌자 오자오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제가 단지 흥정하기 위해 필요 없는 척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두고 보자. 옌자 오자오의 잠수복을 거절하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모든 시간을 기와를 굽거나 대나무집을 짓는 데 썼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한 번에 최대 5장밖에 굽지 못해서 오후 내내 20장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구운 것을 더해 지금은 100장 이상 비축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좀 줄여서 계속 굽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나무집은 이제 훨씬 더 모양이 잡혔습니다. 골격 구조는 이전에 끝났고 오늘은 주로 바닥과 내벽을 보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집이 튼튼하고 견고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안쪽에 있는 1.5m 너비의 침대 2개도 제가 대나무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은 만들지 않았지만 출입구는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남녀 유별이라 저는 집을 2채로 따로 만들었지만 편의를 위해 2방 사이에 작은 통로를 남겨두고 바나나 잎으로 커튼을 만들어 가렸습니다. 지붕 골격도 이미 다 지었고 이제 기와를 덮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며칠 동안 힘들게 일한 성과를 보고 다시 자신의 손을 보고 시로조차도 이것이 자신이 직접 만든 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과정은 그에게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도련님으로 불려서 모두가 그를 쓸모없는 도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로는 방탕하게 살고 먹고 노는 것에 익숙해서 돈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때로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항상 추구했던 성취감을 오늘 이렇게 간단한 대나무집에서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멍하니 뭐해? 배 안 고파? 오후 내내 바쁘게 일해서 지금은 하늘이 캄캄해졌고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빨리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로는 서둘러 배를 감싸고 비참하게 외쳤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오늘 저녁 뭐 먹어? 저는 방금 산 버섯 전골 양념 봉지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토끼고기 끓이고 버섯 넣고 라면 넣어서 먹자. 세상에. 시로는 즉시 침을 삼키고 즉시 창밍치를 끌고 토끼고기를 손질하러 갔습니다. 토끼고기는 신선한 버섯 맛과 어우러졌고 라면의 산차의 봉지는 입맛 돋우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몇 입 먹자마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쪽에 비하면 옌자오자오와 진원셰는 야생과일 몇 개를 먹는 모습이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억울하게 야생과일을 씹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진원셴의 안색도 어두워지며 책망했습니다. 네가 그 쓸모없는 잠수복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으면 지금쯤 우리도 라면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 속에는 온통 책망이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나도 그냥 돈 좀 벌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두고 봐. 분명히 이따가 샤오샤오가 나한테 와서 잠수복 살 거야. 진원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녀의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저녁 식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로가 배를 두드리며 감탄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 평생 내가 라면 한 끼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직접 집 짓고 직접 대나무 베고 야외에서 자는 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창밍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 유명해질수록 진실하고 소박한 것들에서 멀어져 높은 곳에 서면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려. 두 발이 영원히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단지 회사가 투자자가 내놓은 자원을 얻기 위한 계획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어. 여기서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창밍치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창밍치는 막 구워낸 도자기 컵을 들고 물을 술 대신하여 저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고마워 진심이야. 란차도 컵을 들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저에게 윙크했습니다. 나도 샤오샤오한테 고마워. 프로그램 끝나면 우리 꼭 한번 모이자. 아무도 빠지면 안 돼. 저는 미소 지으며 그들과 가볍게 컵을 부딪혔습니다. 꼭 모이자. 시로가 불만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야, 나도 있잖아.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무심코 그의 컵을 가볍게 쳤습니다. 우리 락 도련님이 옌청의 4대 공자 중 한 명인 거 누가 몰라. 먹고 노는 건 당연히 네가 이끌어줘야지. 시로가 가슴을 쳤습니다. 매우 호탕하게. 사소한 일이지. 그때 나 찾아와.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저는 시로를 쳐다보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설거지해. 방금 한 말 취소할 수 있을까? 씻으라면 씻어야지. 그는 음식 하나 남지 않은 깨끗한 그릇들을 들고 한숨을 쉬며 한마디 했습니다. 주방 세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란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얼굴을 찡그리며 혐오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샴푸만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어. 머리만 깨끗하게 감을 수 있으면 돼. 지금 내 머리는 정말 만지기도 싫어. 심지어 잘 때도 그녀는 머리를 꽉 묶고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러운 머리 냄새가 올라올 테니까요. 저도 무심코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습니다. 정말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한 샴푸라도 직접 만들 수 없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샴푸가 있어도 깨끗한 물이 없으면 바닷물로 머리를 감는 것도 소용없고 머리는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섬에서의 6번째 날, 우리 일은 여전했고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기와를 굽고 대나무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작진은 임무를 주지 않았고 우리는 통발을 가져가 새우를 잡아 말린 새우를 비축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숲을 한 바퀴 돌았고 여기저기 파고 따고 유용한 것이 보이면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7번째 날, 마침내 모든 기와를 다 덮었습니다. 지붕은 점토와 덩굴로
매우 튼튼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집은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대나무 침대는 매우 딱딱했습니다.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저는 바나나 잎과 마른 풀을 한 겹 더 깔았습니다. 눕자 마침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새 집이 생기자 란차는 기뻐서 침대 위를 뒹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면 모르는 사람은 이곳이 옌청 도심의 고급 아파트인 줄 알 것입니다. 샤오샤오! 다음 단계는 뭐 할 거야? 집을 다 짓고 나니 마치 임무 하나를 막 끝낸 것처럼 저도 당분간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식량 비축. 제 성격은 원래 안정감이 부족해서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음식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토끼는 2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한 끼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 외에는 말린 전복과 말린 새우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시로가 배를 문지르며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에 토끼 바로 잡아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창민치가 옅게 웃으며 토끼 2마리를 들고 손질하러 갔습니다. 그가 막 대나무집 문을 지나갈 때 손에 든 배부른 토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저는 서둘러 다가가 암토끼의 배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 토끼 임신했어. 아직 죽이지 마. 창민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토끼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고 하던데 한 번에 여러 마리 낳고 1년에 여러 번 낳잖아. 응, 일단 죽이지 마. 임시로 키울 우리나 만들자. 제가 이 암토끼는 죽일 수 없다고 말하자 남은 토끼 한 마리로는 분명히 먹기에 부족했습니다. 란차가 제안했습니다. 컵라면 아직 있잖아. 오늘 점심은 그냥 라면 먹자. 시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민치는 다시 남은 토끼를 들고 손질하러 갔습니다. 그가 막 떠나자 옌자오자오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이틀 내내 기다려도 제가 먼저 잠수복을 사러 오지 않자 마침내 그녀가 참지 못한 것이겠죠. 내가 잠수복 가격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어. 적어도 나한테 이유는 좀 남겨줘야지. 옌자오자오는 자신이 매우 양보한 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옌자오자오는 억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잠수복을 살 필요도 없었잖아. 분명히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산 건데. 저는 냉담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를 강요하지 마. 내가 원했다고 말하기보다 내 자신이 탐욕이 끝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게 어때?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옌자오자오는 고개를 숙이고 기운이 빠진 채 장숭 오빠에게 돌아가 잠수복을 반품할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장숭 오빠는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하면 반값밖에 못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진원셴을 쳐다봤습니다. 진원셴은 살짝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가볍게 누르며 눈 속의 초조함을 감추었습니다. 반품하려면 해.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낫지.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낮아졌고 얼굴에는 불쾌함이 드러나 옌자오자오는 억울해서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샤오샤오는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잠수복 하나 사는 것도 안 해주네. 샤오샤오가 걔 엄마야? 왜 맞춰줘야 해? 옌자오자오가 장오빠에게 잠수복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이때 란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장오빠, 저 소품카드 쓸래요. 장오빠는 잠시 놀랐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란차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보조개까지 드러내고 옌자오자오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복사 카드 쓸래요. 샤오샤오 사이즈에 맞춰서 잠수복 하나 복사해주세요. 옌자오자오는 놀라면서도 화가 나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란차의 손에 복사 카드가 한 장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란차가 소품카드를 다 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 잠수복을 일부러 안 사고 와서 다른 거 복사하네.
평소 부드럽고 얌전하던 란차는 이때 자신의 작은 발톱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우리한테 소품 카드가 있는데 왜 돈 주고 내 걸 사야 해? 우리 바보 아니야. 게다가 네가 샤오샤오가 잠수복 원한다는 말 듣고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걸 일부러 사서 비싸게 되팔려고 했잖아. 네가 더 고의적인 거 아니야? 거래는 자율에 기반해야 하는데 그녀가 사기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건 강매나 다름없잖아. 란차의 이 한마디는 즉시 그녀의 펜과 제 펜을 단결시켰고 힘을 합쳐 옌자 오자오의 펜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반격할 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 오빠는 즉시 새 잠수복을 이쪽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측 간에 충돌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샤오샤오 사이즈에 맞춘 잠수복이야. 아마 딱 맞을 거야. 저는 잠수복을 받아 몸에 대보았습니다. 옌자 오자오는 입술을 깨물고 아직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진원셴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샤오, 네가 잠수복이 있어도 좀 조심해야 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더 이상 패 끼치지 마. 만약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해.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오빠,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냥 전복 좀 줍고 랍스터 좀 잡으러 가는 거지. 너무 깊은 물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전복 줍고 랍스터 잡는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정말 쉽고 가볍게 들렸습니다. 진원씨는 제가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해서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큰 전복은 장군굴이 아니야. 그렇게 3m 깊이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10m는 잠수해야 찾을 수 있을 거야. 누가 상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쉬운지 아닌지는 한번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장오빠를 따라 기지로 들어가서 제 마이크가 방수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지금은 작동이 불안정하다고. 장오빠는 즉시 제게 새 마이크를 하나 던져주며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마치고 옷깃에 달려있던 마이크를 끄고 새 마이크를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후 진원셰는 옌자오자오를 구석으로 끌고 가 마이크를 끄고 그녀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계속 옌샤오가 저렇게 거만하게 놔둘 거야? 예전에 그는 제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옌자오자오의 저에 대한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망설임과 주저함은 분노의 불길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원셴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귀에 대고 몇 마디 작게 말했습니다. 듣고 나서 옌자오자오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떠날 수 있겠어? 네가 잘 생각해봐. 어차피 나는 이 나이에 쇼비즈니스에서 충분히 굴렀다고 할 수 있지만 너는 달라. 그가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옌샤오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서 내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어. 등을 돌린 팬도 적지 않을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 나중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옌자오자오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도와줄 거죠? 진원셴이 옅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잖아.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에 따라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줄게. 모두 공정한 거래야. 옌자오자오가 눈을 내리깔고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동의한 것을 보고 진원셴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시청자들은 그들이 무슨 토론을 하는지 듣지 못했지만 여전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그들의 라이브 스트리밍방 시청자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제 방으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무언가를 추측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은 흥묘가 시공간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몽상서책이 시공간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